안녕하세요. 그 앞전에 나갔던 앞전 프린트 진도 덜 마쳤습니다. 오늘 도로부터 합니다. 도로 해가지고 1번 도로의 정의. 자, 건축법상 도로 그러면 원칙적인 원칙하고 예외인데, 원칙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보행, 사람이 다녀야 돼요. 두 번째 차량 통행, 차가 다녀야 되고, 세 번째 도로 폭이 4m 이상 돼야 되고, 네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무슨 법인지 관계없어요. 법에 의해서 신설한다 또는 병행한다라고 고시가 되어 있는 것. 첫 번째 사람 다니고, 두 번째 차 다니고, 세 번째 4m 이상 되고, 네 번째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든가. 그게 아니면 건축 허가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할 때 시도 시군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서 어디까지 공고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도로입니다.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도로가 되는데, 예외다 그러면 4가지 조건을 못 갖춰도 도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거죠.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 위치를 지정하는 법 내에서 폭 3m 이상이면 도로를 하고, 두 번째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이거죠. 10m 미만이다. 그 도로 폭은 2m 이상이고, 10m 이상에서 35m 미만이면 그 폭은 3m 이상이고, 35m 이상이면 6m 이상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건축법상 도로는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예정도를 도로라고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정도로도 도로라고 합니다. 원칙은 4가지 조건 갖춰야 되는데, 자, 차가 반드시 다녀야 되니까 차 안 다녀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4m 이상이냐, 4m 안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법에 의해서 고시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더라도 허가 신고할 때 위치 지정 공고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되는가, 이것만큼 예외가 없어요. 사람만큼은 반드시 다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 우리가 자동차 전용입니다. 차만 전문 다니는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취급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가 도로의 개념이 관한 사항이요. 그래서 1번, 자, 프린트 보면 1번 원칙. 건축법 도로랑 보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도로로서 가로안의 지문 중요죠. 예정도로 포함한다.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무슨 법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것, 아니면 건축가 또는 신고할 때 시도, 시군구청장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그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예외 1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나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해서 시도, 시군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너비안에 3m 이상.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생각해야 돼요. 3m 이상이면 됩니다. 막다른 도로 단순한 게입니다. 2, 3은 6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이면 2m 이상. 2m라는 숫자는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입할 수 있는 최소 폭 2m고, 10m 이상 35 미만이면 3m 이상이다. 35는 소방 활동거리 그랬고, 35 이상이면 6m. 6m는 차 2대 왕복할 수 있는 폭이다. 그런 개념 좀 기억해놔요.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입니다. 도로의 지정. 허가권자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지 할 때는 이해관계에 동의한다. 포인트가 이해관계에 동의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에 동의하지 않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동의 안 받고 심의 거쳐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이해관계는 해외 거주 동의받기 곤란.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를 쓰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 두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고. 2번 도로의 폐지 변경인데,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을 할 때는 이해관계에 동의받아야 한다. 그것 또한 동의입니다. 폐지 변경도 동의. 다만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 등이 허가권자에 지정될 폐지 변경 신청할 때 또한 같다. 결론은 뭔가, 결론은 도로를 갖다, 도로입니다. 도로. 건축법에서 도로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 변경을 하고, 그리고 폐지할 때 포인트는 뭡니까? 이해관계는 동의받고 지정, 변경, 폐지입니다.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이해관계는 동의받는다.
근데 지정만 단 그래. 지정만 단 해가지고 단. 이 경우는 이해관계 내 동의가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가지고도 지정할 수 있다. 폐지 변경할 때도 심의할까요? 폐지 변경할 때도 심의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 이거 결정이 아니요? 결정이죠. 결정할 때 심의가 없는 결정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심의 안 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단계별 집행계.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연장. 세 번째, 경미한 변경. 기억. 그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배웠는데 나중에 그러지 말고. 뭔가 결정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심의한다. 심의는 상식이다. 지정 변경 폐지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정 변경 폐지 동의 받아야 하는데 단 뭐만? 지정만 예외했다.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두 가지요. 첫 번째 이해관계 어디 있다? 해외거든. 두 번째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 노선은 사실상 통로. 이것은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O의 X요? X입니다. 반드시 받습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다. 허가권자가 지정된 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O 그래야죠. 반드시. 폐지할 때 동의가 필수적이다. O. 지정만 필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도로와 대지의 관계. 일명 접도길입니다. 대지는 그 말은 건물 짓는 땅이니 건축물 건축하는 땅을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다. 이 대지에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허가가 나오려면 이 도로에, 대지가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때 도로가 자동차 도로면 자동차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것은 제외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2번 예외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는 2m 안 접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A가 토지 가지고 있다. B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B 토지는 도로에 접했어요? 못 접했어요? 못 접했어요? A 토지는 허가가 나오지만 B 토지는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B 토지는 허가가 안 나온다. B가 A 찾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서 이 부분을 좀 통행료 써야 되겠다. 출입을 하게 통행료 쓰자. 그랬을 때 A가 오케이 승낙을 해주면 통행료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는 접했다 못 접했다? 못 접했지만 출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허가는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명기 탈출 방법이요. 앞에 대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에 뭐 해주면 승낙을 해주면 그러면 움직일 수가 출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허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m 접하는 원칙이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안 접해도 괜찮아요.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유원지, 공원, 기타 법령이 건축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거. 지금 B가 했대. 야, 네 땅 좀 쓰자. 들어다니는 게 절대 안 돼. 근데 마침 여기에 뭐가 있어요?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서 이렇게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 인정하면 어쩐다고요? 허가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요. 2m 접하라는 원칙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강화 그러면 원칙은 얼마 접하라고요? 2m. 강화 뭐 어쩌라고요? 더 접히라지 2m만 가지고 안 된다. 자, 이 대지에다 건축물 건축하는데 자, 건축물 연면적이 2천입니다. 규모가 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연면적 2천 이상 되면은 이게 2m 가지고는 안 되고 몇 m를 접해야 돼요? 4m. 4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앞에 도로가 넓어야 돼요. 이 도로가 몇 m 해야 되느냐? 6m. 차 2대 왕복하는 6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 접한다? 4m를 접해야 된다. 그런데 이 건축 뭐냐? 이게 공장이다, 공장. 건축물 공장이면 2천이 아니고 3천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장을 건축하려면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할 거. 원칙은 2천 이상 되는 건물을 건축하려면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하는데 공장이면 3천 이상 될 때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접한다. 작년 시험에 이해가 났어요. 공장이 났어요. 공장. 그래서 거기까지가 도로와 대지의 관계인데 내용이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닙니다. 원칙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라. 그때 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왜 2m냐? 왜 2m라고요?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두 사람이 대립할 수 있는 최소 폭 2m는 접해야 된다 얘기고, 두 번째,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안 접해도 괜찮고, 하나 더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이 있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이 인정하면 안 접해도 괜찮고, 강화해가지고 2,000 이상 되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2m가 아니고 4m. 앞에 도로가 넓어야 된다. 넓은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2,000 이상 건축허가 나옵니다. 그게 만약에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은 3,000 이상 될 때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합니다. 그런 숫자 암기해야지 이해해서는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이 A 대지에서 보면 건축할 때 이 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B하고 협의만 하면 이 선은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선이 뭐가 돼요? 건축선. 건축선에 대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대지에 건축물 공점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도로교통원활과 도로의 잠식 방지역에서 지정을 합니다. 자, 원칙적인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 건축선이요.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자,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자, 이러고 도로가 있다. 이러고 도로가 있다. 이 도로 소요 너비 몇 메타입니까? 막힘이 없으면 몇 메타? 4m. 이러고 막혔다. 이렇게. 막다른 도로는 뭐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이 폭은 몇 메타에 그러면 2m 될 수도 있고, 3m가 될 수도 있고, 6m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소요 너비, 통과도로 몇 메타? 4m. 막다른 도로는 2, 3, 6.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소요 너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가 이게 10m 도로다. 10m 도로다. 건축선은 양측에 이러고 대지가 있다. 건축선은 당연히 이렇게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이 건축선이 되는데 소요 너비에 못 미친다. 자, 막힘이 없으니까 4m가 돼야 되는데 이게 3m밖에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양측이 이러고 대지가 있습니다. 건축선은 어디냐? 자, 가로 10m고 세로 10m다. 이 토지 면적은 얼마냐? 가로 세로 100이다. 대지 면적은 얼마냐? 대지 면적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자, 이러면 소요 너비 4m가 안 되니까 4m 만들어야 돼요. 4m 만들기. 자, 소요 너비가 4m. 중심에서 똑같이 소요 너비의 2분의 1. 양쪽으로 똑같이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m죠. 물러난 선, 이 선을 놓고 우리가 건축선. 그러니까 여기서 2m, 여기서 2m.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0.5가 들어오죠. 0.5가.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합니다. 토지 면적 얼마고? 100이다. 대지 면적은 얼마다? 0.5가 빠졌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9.5 되겠죠? 대지 면적은 95제곱미터다. 토지 면적과 대지 면적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 토지 면적은 분명히 100인데 대지 면적은 얼마밖에 안 돼요? 95. 여기에다 건물 질 때는 여기에다 곱하기 건폐율 그려야지. 여기에다 곱하기 건폐율 이러면 안 된다. 여기에다 곱하기 건폐율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반대쪽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다. 다시 얘가 10m고 여기 10m다. 자, 이 토지, 이 땅 면적 얼마냐? 100제곱미터다. 자, 폭이 몇 메타인가? 3m 도로다. 반대편에 하천이 있습니다. 선로부지, 그 다음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 이런 게 있으면 이쪽이 지금 더 이상 이쪽이 후퇴가 안 되는 거죠. 후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4m 만들기 위해서 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4m만큼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선.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토지 면적 얼마였는데? 100이었는데 이제 대지 면적은 이거 9밖에 안 되죠. 9 곱하기 10이니까 이러면 대지 면적은 90이다. 그래서 토지 면적, 대지 면적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입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 그러면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에 2분의 1 물러난 선. 도로 반대쪽에 하천, 선로부지, 경사지 등이 있으면 경사 등이 있는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 선. 그러면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도로 모퉁이 건축선 설명하지만 출제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합격했다 생각하고 나중에 땅 중개하려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도로가 이러고 교차한다 그러면 자 도로면 이러고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사람이 이러고 다니지만 차 다니기가 곤란해요. 차가 원활히 다니려면 이 다 자르고 해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도로 만들고 여기도 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놔야 차량통이 이러고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른다 그러면 모서리에서 얼마를 후퇴 연결해서 자를 거냐 후퇴되는 거리를 찾아내는 법. 후퇴되는 거리. 그래서 얼마를 자를 거냐 그걸 하려면 먼저 이 선을 먼저 암기해야 되는데 이 표가 첫 번째가 90도 미만 들어만 봐요.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90도 이상에서 120도 미만 어떻게 생겨 잘 봐요. 86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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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 미만 6m 이상 6m 미만 4m 이상 8m 미만 6m 이상 6m 미만 4m 이상 8m 미만 6m 이상 6m 미만 4m 이상 8664 4 3 3 2 3 2 2 그럽니다. 4 3 3 2 3 2 2 암기하고 암기된 상태에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교차한다. 이런 식으로 교차한다. 자 여기 교차각이 40이다. 작으면 180이니까 여기는 140이 되겠네. 첫 번째 이게 자르려면 120 미만일 때만 자릅니다. 여기는 40이고 140이다. 140이다면 이 각을 봐요. 각을. 자 운전자 이러고 가다가 이거 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정도는 초보도 김여사도 이여사도 이 정도는 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달인도 안 돼요. 달인도.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 이쪽은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120 미만일 때만 자릅니다. 두 번째, 두 도로는 각각 8m 미만. 두 도로 중에 한 도로도 8m 이상이면 차가 알아서 넓으니까 돌아간다 그러고 안 자른 거예요. 두 도로는 각각 8m 미만 돼야 되고 세 번째, 두 도로는 각각 4m 이상. 둘 중에 하나라도 4m 미만 되는 도로가 있으면 4m 미만이면 차가 안 다니니까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요. 120 미만, 두 도로는 각각 8m 미만 되고 두 도로 각각 4m 이상 될 것.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했다. 이게 A 부분이고 B 부분이다. A 교차각 80이다. B 교차각 100이다. 자, 가로도로 5m, 세로가 7m다. 똑같이 봅시다. 5m, 7m. A 얼마 후퇴해서 자를 거냐? 교차각이 80은 위에 있네, 위에. 90 미만. 가로가 5m입니다. 5m. 이렇게 옆으로 가면 가로고 내려가면 세로예요. 5m가 8664. 어디에 걸렸어요? 5m. 8664.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죠. 이 사이에 있죠. 여기서 선을 긋고 7m면 세로더라. 8664.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얘보다 크고 이러니까. 하게 되면 3m 만났네. 모서리에서 3m 후퇴하고 연결해서 자르고 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 이런 뜻이요. 다시 합시다. 80. 교차각은 80이다. 80. 가로가 몇 m요? 5m. 근데 실수로 가로를 갖다 세로로 넣어. 세로로 넣었다 합시다. 세로로 5m를 넣었다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세로가 몇 m나? 7m. 7m를 가로를 하게 되면 5m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긋고 7m가 위에 있죠. 긋고 또 얼마입니까? 3. 어차피 똑같아요. 둘이 숫자가 똑같으니까 어디를 먼저 하든 간에 결국 숫자는 똑같이 만납니다. 이쪽 갑시다. 교차각이 100이다. 100 그러면 아래 있네, 아래. 자, 가로 5 위아래 뭐 갈 필요 없이 그냥 2m밖에 없네. 세로 7 앞에 내려오면 얘 만납니다. 모서리에서 얼마 후퇴하고 2m 후퇴하고 자르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게 도로 모퉁이에 있어서 건축서입니다. 거의 출제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땅 설명하려면 저런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5번 건축선의 별도 지정입니다. 특자도 시군구 정지한 건축물의 위치, 환경, 정도에서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을 따로 후퇴 지정할 수 있다.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 도로폭이 몇 m냐? 10m입니다. 10m. 양측에 대지가 있습니다. 가로 20, 세로 20. 이거 토지 면적 얼마입니까? 40.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400인데. 자, 건축선이 여기 걸려 있는데 이 도시를 관리하는 특자시, 특자도시 시군구청장인 건축물 위치 환경 정비에서 건축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별도로 뒤로 밉니다. 이렇게 따로 지정하니까 이걸 보고 별도로 지정했다가 지정 건축선 얼마만큼 물러날 수 있냐?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4m 이내에서 별도 후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은 자 얼마 물러났냐? 4m. 그러면 4m 물러났다 그러면 얼마 되게? 16 곱하기 2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면적도 건축은 못하지만 대지 면적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400이다. 건축할 때 이 선만 넘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소요 너비 이상 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의 별도 지적입니다. 그래서 5번 특자시, 특자도시, 시군구청장은 건축물 위치, 환경, 정비에 필요하다면 내가 도시지역에서 4m 범위 내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했으면 그것이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 4m 이내에서 지정할 때 심의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이에요. 상식. 말이 없더라도 심의는 합니다. 6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6번이 그런대로 답으로 잘 나옵니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대지, 도로 몇 메타? 10m. 건축선 어디입니까?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게 건축선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다 좌우지간 이 선 넘어가면 안 돼요. 건축물 건축하던 담장 쌓았던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선 안 넘어가세요. 근데 이게 땅속으로 지표 아래. 땅속으로 가면 지표 아래는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은 자 이렇게 지금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봐봐요. 건물을 이러고 지압하죠. 지압하게 된 밑에다 기초를 이만큼 해놓으면 이게 기초로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찌하든 기초 넓이가 최소한 이 폭이 얘보다는 넓어야 얘가 넓어져야 하중 이러고 균등히 받는다고. 근데 건축선 넘지 말라고 이거 똑 자르면 어떻게 더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편식 있죠? 넘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지표 아래서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차가 도로 위로 다녀요? 땅 속으로 다녀요? 도로 위로. 그러니까 도로 밑에 보면 지하에 상가 있다 없다? 많다. 지하에 도로 밑에 있는 상가가 건축물 이해야 아니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마라. 단 지표 아래는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땅속에 지하에 있는 상가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음료수 사왔어요? 안 사왔어요? 건축물 개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에 딸린 것.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 설치하는 지하,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당연히 건축물이지. 어쩐다 밖에 나와 있다. 지하 이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간다. 절대 잊으면 안 돼. 중요하니까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요? 허가받고 넘어가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허가받고 넘어간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자, 높이죠. 도로면 높이죠. 항상 도로에는 뭐가 다녀? 차가. 그 생각에 차가 다닌다. 차가 다니고 높이 쫙 돼가지고 여기까지 높이 몇 메타요? 4.5m. 짠! 여기는 4.5m 이하입니다. 이하. 4.5 이하 부분은 건축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창문이.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선이 건축선이니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도 괜찮다. 창문 열고 닫을 때 창문. 4.5 이하는 항상 뭐가 다닌다? 차가 다닌다. 차량 통과 높이 제한 우리나라는 4.5니까 4.2 이하는 뭐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건축선을 넘어갔다 어디고? 도로고. 도로는 뭐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열었을 때 추돌의 위험이 있으니까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5번 대지 안에 공지 중요성 없습니다. 보세요. 이런 제도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요. 대지 안에 공지는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러고 대지가 있다. 자, A 대지가 있다. H. 대지 안에 공지는 건축선에서 띄웁니다. 인접되고 띄워가지고 건축물 이러고 건축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띄우니까 의무적으로 옆에 공간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이게 대지 안에 공지. 건축선에서 6m 이내에서 인접대 경계선 6m 이내에서 후퇴 건축에서 빈 땅 남긴다. 이게 대지 안의 공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건축설을 일정 거리 띄우고 인접된 것 일정 거리 띄워서 대지 안에 빈 땅 남긴다. 그게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그럼 이제 도로 건축선 설명 끝났고요.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내용인데 1번 구조 내력 통과, 2번 구조 안전 확인. 그 박스에 구조 안전 확인 박스 있는데 두 개 있죠.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구조 관계 전문 기밀성 확인 협력 대상인데 참 이런 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서 판단하세요. 위에도 한 번 나왔고 밑에도 한 번 나왔어요. 암기했네 해가지고. 구조 안전 확인 대상 5초 안에 암기할 수 있으면 해보고 5초 넘어가면 하지 말고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5초 안에 하는 거 뭐든 보세요. 제가 5초 안에 하면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층수가 3층 이상, 2번 연면적 1000 이상, 3번 높이 13m 이상, 4번 천만 높이 9m 이상, 5번 기둥기둥 10m 이상, 6번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번 문화유산 보존가치 있는 거. 5초 더 걸렸나요? 자, 그러면 혀를 좀 자연스럽게 해놓고 봅시다. 좀 더 빨리 합시다.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 천만 높이 9, 기둥기둥사의 10,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문화유산. 5초 넘나요? 좀 더 빨리 합시다. 3층 1000, 13, 90, 지진구역 문화유산. 5층 되나요? 3층 1000, 13, 90, 지진구역 문화유산. 한 4초면 될 것 같은데 적응하겠네요. 3층 1000, 13, 90, 지진구역 문화유산. 충분히 돼요. 충분히. 3층 1000, 13, 90, 지진구역 문화유산. 가능하네. 3층 1000. 3층 1000, 그 3층 이상, 1000 이상, 13, 9, 10, 높이 13, 천만 높이 9, 기둥기둥사 10, 지진구역 문화유산. 지진구역 문화유산 얘는 함정 쓸 내용이 없잖아요, 얘들은. 우리 시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3층 이상, 1000 이상, 13m 이상, 9m 이상, 기둥기둥 사이 8m 이상 틀렸다. 이런 게 시험 문제 지금. 단순함기. 그 밑에 전문 기술사 협력 대상입니다. 이해돼 봅시다. 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기둥 사이 30m 이상인 건축물, 다중 이용하는 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된 차양 등이 외벽 중심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자, 6층 이상, 기둥기둥 사이 30 이상, 다중 3m 돌출대양 지진구역, 6층 30 다중 3m 지진구역. 충분히 되겠네. 이것도 줄이면 6층 30 다중 3m 지진구역. 자기만 하면 돼. 자기만. 6층 30 다중 3m 지진구역. 4초 하겠네. 4초.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쫙 읽어보고 그 다음에 확 줄여요. 6층 층수 숫자로 함정 쓰지 30m, 20m 이런 게 함정이요. 다중 그리고 3m 그리고 지진구역. 3번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경미씨 한번 읊어보세요. 걱정 마세요. 대답은 저기서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응? 아니, 경미해야지 경미. 네, 경미, 버시계, 거치, 방방특. 그러면 이제 그게 용도지구니까 경미, 버시계, 거치, 방방특 했으면 자 용도지구 이제 행위장까지 행위장. 고도지구 고도지구 아니 고도지구 고도리 그래야지 고도리. 고도지구 뭐라고 도시관리계획 행위자니까 행위장. 공항시설 보호지구 항공법 이거 떠듬떠듬하면 안 돼요. 자연취락지구 하면서 생각 좀 해보고 이러지 말고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개발진흥지구 개발 지구단위 반사적으로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 그리고 방화지구 뭐라고요? 건축법.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건축법. 그거 나머지는 절에 이거 반복해야 돼. 반복. 용도지구 안에 건축제한이 주로 한 문제 나오니까 용도지구 건축제한 그럼 첫 번째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 공항시설 보호지구 항공법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개발진흥지구 개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 방화지구 건축법 나머지는 절에. 그러면 건축법이 뭐라고 했는가 이제 왔어요. 1번 내화지구
방화지관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 외벽은 내화구조입니다. 방화지관의 포인트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 외벽은 내화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그 연결해야 돼요. 두 번째, 방화지관의 공작물에서 건축물을 지붕에 설치하거나 높이 3m 이상 되는 공작물의 주요 부는 불연제로 포인트는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방화지관의 공작물. 지붕에 있거나 높이 3m 이상 되는 공작물의 주요 부는 불연제로 어떻게 연결하냐? 건축물은 내화구조고 공작물은 불연제로입니다. 건축물은 내화구조고 공작물은 불연제로. 그 연결하는 게 선문제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 외벽은 불연제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니까 내화구조, 공작물은 불연제로. 4번 옥상 광장 등 옥상 난간입니다. 자, 옥상 광장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너대 기타 유사한 것에 높이 1.2m 이상 난간 설치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너대, 베란다, 옥상 건물 꼭대기 우리가 건물 가서 보게 되면 이게 건물이 있다. 건물 이러고 있는데 옥상 가서 사람이 이거 걸어가다 쭉 걸어서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떨어지지 말라고 뭐 한다고? 네, 난간. 이 높이가 몇 메터라고? 1.2m. 1.2m.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파트 베란다 있어요? 없어요? 베란다 있죠. 베란다 이 높이. 베란다 가면 이게 이쪽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들 떨어지면 난간. 이 난간 높이는 몇 메터라고요? 1.2. 원래는 1.1m였는데 우리나라 신축이 많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다 보니까는 1.1이 1.2m로 바뀌고 암기해야 돼요. 1.2m. 어디 학원이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한 분이 여유가 있는 분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을. 그러니까 돈 안 벌어도 관계없어요. 나이도 50 넘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무료예요. 애들도 다 컸고 신랑은 또 너무 빵빵하게 잘 나고 뭐 할 거지 혼자 집에서. 그러니까 남들 중개도 나도 가서 해야지. 근데 이분은 자격증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 아주 여유 있게 다녀요. 여유 있게. 우리가 보통 중개사 학원 3년 정도 다니면 3년 이상 다니면 중개사 학원이 뭐로 바뀐다고요 이제? 보통 3년 정도 다니면 중개사 학원이 문화센터 되면은 불편함을 못 느끼고 너무 편해요. 이때 되면은. 진짜요. 3년 정도 다니는 3년 이상이 되면 이 현상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지금은 공부하니까 대충 다니지만 이쯤 정도 된다면 화장할 거 다 하고 응? 시간 관계없이 이러고 충분히 학원 다닐 수 있다고. 아니 내가 경제적 여유도 있고 애들 다 크겠다. 신랑 잘 나겠다. 부러울 게 뭐가 있냐. 집에서 혼자 놀기 심심하니까 학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남들 합격에 나가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응? 남들이 똑같이 계속 같이 있으면 좋은 건데 남들은 나가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험에 임박할수록 머리에 등게 많다고 등게. 그러니까 저녁에 공부하다 바람 쐰다고 괜히 베란다 앞에 나가가지고 있다가 등게 많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베란다 앞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가 바람 쐴 때 여기 문만 열고 바람 쐬세요. 이제 베란다까지 열지 말고. 동생이랑 오전 지금 수업을 딱 하다가 잠시 쉬고 합시다. 그 학원이 마지막 층인데 남자들이 위에 옥상 올라가서 담배를 피니까 여자들은 갈 데가 없는데 학원 옆에 가면 여기 베란다가 조그만 베란다 그 5층짜리 건물인데 5층 건물인데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에 딱 가서 오면 이렇게 이제 베란다 있다 보면 3명 정도는 서가지고 이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쉬는 데한 되니까는 이분이 우리 거 베란다 하나 쭉 하니까는 동생이 뒤에 덜덜 따라오다가 한마디 딱 합니다. 언니는 좋겠네? 동생이. 언니는 좋겠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언니는 떨어질 일이 없잖아. 언니는 떨어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열받아가지고 지금 확 빼가지고 공부한 거 때려치고 가버렸어요. 동생이 뭐라 했길래? 뭐라 했다고? 언니는 백날 베란다 가도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좋겠다고. 어쩐다고요? 머리에 등기 없어가지고.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숙이면 떨어진다겠는데 언니는 무거운 게 없으니까 등기 없으니까 떨어질 염려 없으니까 좋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걸 그만두고 그것 때문에 3년 넘게 다니다가 그 즐거운 학원 생활을 그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년 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리에서 입원해 있는데, 이분이 문병을 하세요. 문병 와가지고, 되게 이분 밝은 분이에요, 이분이. 문병이 와가지고, 어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옛날, 쌤이 있잖아. 옛날 생각나는데, 왜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왜 그만둔 줄 알아? 내가 모르지.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있잖아. 얘기하면서, 누구 있잖아. 너, 걔가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야? 쌤이 그랬잖아. 이게 떨어진다고. 무거움 떨어진다고. 같이 쉬는 시간 나가는데 딱 그러는 게 걔가 뭐라고. 자기도 스트레스 막 받고 있는데 공부 안 돼가지고. 언니는 좋겠네. 왜? 웃었더니 언니는 평생 가도 떨어질 일이 없잖아. 머리가 가벼우니까 일을 그만뒀다고. 이쯤 했으면 1.2m는 기억해야 돼요. 1.2m, 1.2. 12번입니다. 헬리포트입니다. 헬리포트 11층 이상인 건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에 바닥 약계가 10,000 이상이면 헬리포트를 짠다. 헬리포트. 헬기장 혹시 옥상에 헬기장 있는 거 봤나요? 이렇게 H 되네, H. H 이렇게 헬기장 표시되어 있죠? 법 만든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이걸 샥 떼요, 이렇게. 그래서 딱 쓰면 뭐가 됩니까? 11층. 11층만. 맞잖아요, 이게. 11층만, 11층만. 헬기장금이 11층만. 차면시설. 차면시설. 요즘은 차면시설 별로 없는데 옛날에 짓는 단독 보게 되면 이 보세요. 딱 해가지고 A 대지가 있다. 여기에 B 대지가 있다. 딱이 대지 경계선이다. A 대지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 거. 여기 지금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B 대지에 여기다 건물 지은 거예요. 우리 창문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다 들여다 보이는 거. 이게 어쩐다. 여기를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옛날 보통 단독 화장실 가서 보게 되면 화장실 문은 요즘 작잖아요. 작은데 앞에 시야를 갖다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앞뒤 간격은 있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거 안 봤습니까? 이런 거 앞에 뒤에 간격이 있어서 바람은 들어오는데 바람은 되는데 시야는 가리는 거 그런 게 지금 차면 시설이에요. 2m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2m 내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이웃주택이 들여다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합니다. 간혹가다 그런 게 지문 하나 툭툭 튀어나온 거니까 그 정도 말하면 되고 자 건축 설비에서 승강기입니다. 1번 승용 승강기입니다. 승용 승강기 우리 시험에 6회 때 나오고 8회 때 나오고 14회 때 나왔어요. 14회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8회 시험 문제입니다. 8회 시험 문제.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뭡니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승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서 조항이 주택관리사나 간평사나 건축기사는 다 나왔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 많이 써먹었어요. 단서 줘야 돼요. 6층인 건물에서 꼭 찍어서 6층 6층 건물에서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승강기 안 해도 좋다. 꼭 찍어서 6층짜리 건물은 승강기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이게 중개사 6회 시험 문제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입니다.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합니다. 추가로. 몇 대 합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읽어봅니다. 31m를 넘는 층 중에서 최대 바닥 면적이 그냥 가장 넓은 층 바닥 면적이 1500 이하면 기본 한 대 이상 1500을 넘으면 넘는 3층마다 하나씩 추가합니다. 무슨 얘기냐? 최대 바닥 면적이 8000제곱미터다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 몇 대 하냐 그러면 일단은 1500까지는 기본 한 대 잡아주고 1500을 넘는 3000마다 하나니까 여기서 하나 들어오고 7500에 하나 들어오고 1500 하나 들어오니까 책이 몇 개가 된다? 4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상용 승강기가 추가로 간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그게 14회 시험 문제입니다.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할 때는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불났을 때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관들 쓰는 거니까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 한마디로 비상용 승강기는 분산 배치다 이 얘기입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분산 배치.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층 이상. 딱 암기하고. 꼭 찍어서 6층짜리 건물은 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3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몇 대 하냐 혹시 묻게 되면 1500 이하면 기본 한 대 이상 하고 1500을 넘는다. 1500을 넘는 3000마다 하나씩 추가한다.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 있으면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분산 배치한다. 그렇게 알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포인트죠? 6장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 해가지고 1절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제한 해가지고 면적 산정입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 간단하죠? 평면입니다. 땅이 이렇게 대지나 땅이나 이도가 있다. 이 땅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수평이 이게 수평, 투영 떨어다 보면 이게 해가지고 이분 면적, 이 면적으로는 대지 면적입니다. 평면적입니다. 평면적, 지도상을 보이는 평면적, 그게 대지 면적이요. 두 번째, 소연업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아까 했죠.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냈는가? 자, 문제입니다. 문제. 쫙 철길 주고, 철길 딱 주고, 3m 도로를 주고, 쫙 해가지고, 자, 여기는 몇 메타냐? 14m다. 자, 이 높이는 여기는 몇 메타냐? 20m다. 여기가 몇 메타냐? 7m다. 여기는 몇 메타냐? 10m다. 대지 면적은 얼마인가? 가로 14, 세로 20, 좀 끊겼네. 7m, 이게 10m. 도로폭은 3m.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안 막혔죠. 뭐가 있다고요? 철길. 후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들어가야죠. 얼마 들어가죠? 4m. 이렇게 해야죠. 이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럼 먼저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얼마 남았습니까? 6 곱하기 10 얼마고? 60. 14에서 7 빼면 얼마 남았다? 7. 7 곱하기 20 얼마다? 20. 2014. 140 되겠죠? 7 곱하기 20이니까. 둘 더하면 얼마라고요? 200이다. 이런 거 찾는 게 우리 시험 문제야. 이런 계산 문제. 그러니까 결론이 2번 아닙니까? 소유업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3번 소유업이 이상되는 도로와 별도 지정된 건축선 아까 했죠? 도시지에서 4m 이내에서 후퇴 지정 그 부분은 제외. 네 번째 가각전제 계산 한번 해볼래요? 계산 한번 자, 딱 해가지고 계산해봐요. 자, 여기가 좀 직각 주고 직각. 자, 이게 10m고 이게 10m다. 가로 세로 10m다. 대지 면적 얼마냐? 자, 이쪽 도를 갖다가 7m 주고 이쪽 도를 갖다가 5m 줍시다. 이랬을 때 대지 면적은 이거 한두 번 연습해본 사람은 2.5%예요. 2.5. 이게 대지 면적은 일단은 가로 세로 얼마입니까? 100 마이너스 얼마를 빼가지고 자르고 얘를 뺄 거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럼 얼마 후퇴할 거냐? 자, 먼저 각을 봐야 돼요. 각이 어디 있어요? 직각이면 직각이 몇 도예요? 90.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9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아래에 있네,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가로가 5m. 5m는 8664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 5m는 아래에 있고 자, 세로 7m 8664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8664 그러면 3, 2 결론은 2m는 2m. 못을 얼마 후퇴하고 2m 후퇴하고 2m 후퇴하고 자르고 빼기 얼마?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2 곱하기 2 반띵 나누기 얼마요? 2제곱미터 얼마요? 98제곱미터. 98제곱미터. 자, 여기도 7m입니다. 해봐야죠. 자, 그러면 7m다 그러면 일단은 각은 몇 도다? 직각. 직각이 얼마입니까? 샤 여기죠. 90. 아래쪽. 가로가 몇 메타? 가로 7. 그러면 7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8664니까 위에서 꺼야지 위에서. 그러면 세로도로는 7이니까 8664 여기 있죠. 이러고 그러면 3, 2, 2, 2.
4, 3, 3, 2, 3, 2, 2, 2. 이게 암기 안 되면 못 푸는 거예요. 몇 메타요? 3m. 그럼 못해서 얼마 떼고? 3 떼고. 얼마 떼고? 3 떼고. 그럼 얼마를 빼야 돼요? 4.5를 뺍니까? 빼기 4.5를 빼면 얼마요? 95.5제곱미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지금부터 12년 전. 그럼 중계선 몇 회입니까? 지금이 26회니까 그 계산 되게 늦네요. 몇 회요? 14회 때, 14회 때. 그러니까 강남에서 수업하다. 이거 설명을 딱 해주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집에 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딱 했더니, 제가 싹 나가니까, 말 않고 가만히 있던 그 강남 사모님 세 사람이 싹 나오더만, 야야야, 이래봐. 아까는 2 하니까 왜 2를 뺐는데, 왜 3하면 3을 빼야지, 왜 4.5를 뺐지?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게 그럼 왜 4.5를 뺐지? 아까는 2를 뺐는데, 이 3이잖아, 3. 3인데 왜 4.5를 빼냐? 뭘 빼야지? 3 빼야지. 그래서, 자, 가지 말고 다시 돌아요, 다시. 삼각형 면적표, 삼각형. 3 곱하기 3 나누기 2 해가지고 얼마라고요? 4.5를 빼야지. 이거 빼기 3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계산해서 뺀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시험장 가서 이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건 할 수 있죠. 가로세로 얼마? 100. 가로세로 무조건 빼기 2 하면 돼. 모르면 빼기 2. 그럼 확률상 이게 3, 2, 2, 2니까 확률상 2입니다. 확률상에. 아직까지 간평사, 이거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어. 이것도 모든 시험에 나왔는데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전부 다 2 빼는 거 냈지 3 빼는 거 낸 적은 없어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직각입니다. 직각이 아니면 뭐 이 사인 코사인 복잡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문제 안 내요. 이 신장은 직각을 딱 내리고 언제나 90. 언제나 밑에 있다. 언제나 밑에. 그러니까 2가 모르면 빼기 2가 맞는 말이에요. 5번입니다. 5번 대지 안에 도시가 있으면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5번은 합격 후 실무할 때 중요합니다. 짝 있습니다. 내가 땅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 얼마입니까? 10. 세로 얼마입니까? 10. 이 땅 면적은 얼마입니까? 땅 면적은 100제곱미터. 땅 면적은 100제곱미터.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은 쫙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때 보니까 빨간색 도로가 샥 지나갑니다. 뭐라고? 소로 36. 그 뭐라고? 저촉. 들어가면 저촉이에요. 저촉. 닫고 있으면 뭐라고요? 접항. 들어가면 저촉. 그러면 지금 내 이 땅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도시계획 시설은 뭐가 들어갔다고? 도로가 들어갔다고. 이 부분의 면적을 뜬다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 싹 봤더니 이쪽에 샥 해서 이렇게 공원이라고 했으면 공원. 공원도 도시계획 시설이요. 이 부분의 면적, 대지 면적은 제외. 땅 면적 얼마인데? 100인데 대지 면적은 얘도 빼고 얘도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이 그겁니다. 대지 안에 도시가 있으면 도로, 공원도 있으며 꼭 도로, 공원 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로, 공원 등이요. 등. 대지 안에 도시계획 시설이 걸치게 되면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는 빠집니다. 이거 합격에 중요합니다. 2번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그러면 건축 면적.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 그래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개념이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개념으로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 선,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 자, 건축물이 이러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건축 면적 그러면 외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입 면적. 이게 뭐라고요? 건축 면적. 근데 건축물이 이렇게 2층이네. 2층 이렇게. 1층이 아니 이렇게 2층이 있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자, 위에서 봤을 때 외벽, 바깥벽, 중심선. 얘가 바깥벽이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 이 부분이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은 건물 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면적이 건축 면적입니다. 2번 처마차양 부연. 2번 아직까지 출제된 적 없습니다. 얼른 설명했다고 보고 암기할 사람하고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포기하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 표현 면적 이런 식으로 건축면적 계산하는데 이 건축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타나 이렇게 처마가 튀어나왔다. 위에서 보게 되면 이게 처마가 가려 안 가려? 가리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끝에서 끝으로 다 할 거냐 이런 얘기요. 그때는 중심선에서 튀어나온 게 1m 이상이 나왔냐 안 나왔냐. 1m 미만 나오면 처마 없다고 무시하고 중심을 자르는 거예요. 1m 이상 나왔으면 끝에서 안쪽으로 일정 거리를 후퇴해가지고 이렇게 건축면을 계산하는데 그러면 얼마를 후퇴할 거냐 물어보면 이 건축물이 뭐냐 따라가지고 이 건축물 거기 보면 사찰이면 4m, 축사하면 3m, 한옥이면 2m, 기타는 1m. 만약에 이 건물이 뭐라고요? 한옥이다 한옥. 한옥이면 이 처마 끝에서 안쪽으로 몇 m를 뛴다? 2m. 처마 끝에서 안쪽으로 얼마를 뛴다? 2m. 2m 물러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 면적.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고? 건축 면적이 된다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벽에서 여기까지 사이 있죠? 이 부분이 건축 면적이 된다? 포함이 된다. 이 부분이 건축 면적이 포함된다. 상식적으로 건물 짓는 사람이 이 지금 실내를 크게 하겠어요? 쓸데없는 여기를 크게 하겠어요? 실내가 커야지. 그러면 이런 공간을 남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한옥이다 그러면 얼마를 빼란 얘기요? 2m를 빼라 2m. 2m까지 빼는 것은 봐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 2m가 넘어갈수록 뭐가 뜬다고요? 건축 면적은 줄어든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찰은 4m까지만 내란 얘기고 축사는 3m까지 내라. 한옥은 2m, 기타는 1m만 내라. 그거 더 내게 되면 그만큼 실내 면적은 준다 이런 개념이요. 근데 아직까지 나온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하시고 3번 다음의 경우 건축물에 산입하지 않는다. 1번 지표면 1m 얘는 중요합니다. 지표면 1m 이하 이쪽을 암기해야 돼. 이쪽을 지표면에서 1m 이하 부분 무슨 얘기냐. 건축물이 이러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이러고 있는데 건축 면적은 위에서 딱 내려갔을 때 건물이 대지를 얼마 차지하냐. 중심선 똑 자르면 되는데 봤더니 위에 이런 게 또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얘가 가리고 위에서 보면 이게 당연히 가리지. 이랬을 때 얘를 건축 면적에 포함을 할까 말까. 이랬을 때는 이 높이 이 높이가 1m 이하면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말고 1m 초과하면 포함을 하고. 그래서 지표면에서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인데 이 건물이 뭐냐. 창고다 창고. 왜 만들었다? 물품을 입고 출고할 때 차량을 대려고 옆에다 차대려고 입출고 차량 접안 부분은 1.5 이하까지는 제외입니다. 지표면 1m 이하 제외. 창고 차량 접안 부분은 1.5 이하까지는 제외. 1번은 왜 암기하냐. 1번은 숫자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2, 3, 4, 5 암기하는 말 안 해요. 7번 기억만 있습니다. 7번 기억만. 7번 기억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입니다. 무조건 제외. 자, 지상층에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이렇게 건물이 A동, 건물이 B동, 하나의 대지에 2동 있습니다. A동, B동, 옛날 같으면 이렇게 돌아서 땅으로 내려서 돌아서 가는데 요즘은 연결 통로 만들어서 그냥 바로 갑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보행 통로, 차도 다니는 거 있어요. 차량 통로. 이런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주차를 지하층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경사로 램프 만들어 놓고 이거 뚜껑 씌워놓으면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 이거 제외. 지하층 출입구 상부. 자, 지하층 들어갈 때 비들치지 말고 삐쭉 튀어나온 부분 처마 부분 그것도 제외. 그 다음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음식물 쓰레기, 을 등의 수거함 제외. 밑에 있는 것들은 7번 기억만 있으면 제외. 근데 2, 3, 4, 5는 무조건 제외인데 1번은 그냥 제외 그러면 안 되고 지표면 1m 이하 숫자가 함정이니까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 차량 창고 차량 접안 부분이면 1.5 이하는 제외.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면 제외.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공부 안 했다지. 공부 안 했다. 미리 말하지만 이런 거는 문제 푸는 게 요령인데 지금 뭐 여기 법에서 제외 이거를 써놨지 이거 포함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알든 모르든 좌우지가 나오면 뭐라고? 제외인데
숫자가 나온 것은 그냥 제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표면에서 2m 이하는 제외. 이건 아니지. 2m가 뭐라고요? 1m. 그러니까 숫자는 암기하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좋은 거고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한계가 있다니까. 그럼 어쩐다고? 제외라니까. 숫자가 없는 거 무조건 제외.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 잠시 쉬고 합시다.